조현병은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환으로 유전성이 무려 80%입니다. 조현병 발병 책임은 80%가 유전적 변이에 있다는 겁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인종, 문화권을 막론하고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조현병 환자는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현병 위험 유전자들은 집단에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동영상은 인류 집단에 존재하는 조현병 위험 유전자들을 헌팅하는 과학자들의 열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찾아낸 위험 유전자들은 면역계 활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면역,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신활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매사 의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대인관계를 회피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이런 음성 증상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현병의 골칫거리입니다. 한편 조현병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양성 증상이 있습니다. 비교적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는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환각을 경험합니다. 또 전혀 근거가 없는 망상을 가집니다. 망상은 환각과 함께 조현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와해된 언어와 사고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심하게 둔화되는 긴장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환각과 망상은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사람 뭐하니, 자살해 등과 같은 환청이 들리고 악마가 보이거나 벌레가 피부에서 기어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환시와 환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환자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온종일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감이 잡힐런지요. 악몽에서 깨어나 느끼는 안도감, 조현병 환자에게는 언감생신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수군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의 환각이나 망상을 그린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표현한 그림이 실제를 반영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찰력 부재는 심리학 용어이지만 쉽게 환자 자신이 느끼는 세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통찰력 부재는 환자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청 경험 74%,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 망상 70%보다 높게 잡힙니다. 환자 내부에서 발산되는 신경 정보가 외부 정보를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설득해도 말을 섞기 싫어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두렵고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것이죠. 기억 저변에 숨어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 만들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깨뜨려 주느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우리가 창조한 리얼리티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요? 조현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현병을 심리적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컸지만 현재에는 뇌의 생화학적 이상과 연관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뇌에서는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도파민 가설은 조현병 환자의 뇌에는 도파민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각과 망상, 혼란된 사고 등 양성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여기 메소림빅 경로가 관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조현병 환자에게 도파민이 많이 발현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지만 조현병 환자에서는 뇌의 피질 아래 영역, 즉 서브코티컬 영역의 D2형 도파민 수용체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적 도파민 가설은 조현병 음성 증상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1991년 어떤 조현병 환자의 뇌에는 도파민이 낮게 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학자들은 전두엽의 낮은 도파민 수준이 메소코티컬 경로를 약화시켜 감정이 없거나 어눌한 말투의 음성 증세를 나타나게 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2000년 신규 조현병 치료제 클로자핀이 도파민 D1 및 T4 수용체에 결합하지만 D2 수용체에는 아주 약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편 클로자핀은 주로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하여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이로써 음성 증상은 세로토닌의 비정상적인 활성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합니다. 후속 연구는 도파민은 조현병의 원인 인자가 아니고 여러 정신질환의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세로토닌, 가바, 글루탐산과 연계하여 조현병을 일으킬 거라고 제시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혈액 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들의 뇌에는 마이크로글리아, 우리말로 소교세포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교세포는 식세포로 뇌의 염증이 진행되는 동안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신경세포의 파편을 처리합니다. 2015년 영국 MRC 과학자들은 조현병 직전 고위험군 사람의 뇌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소교세포의 활성화 펫 이미지를 촬영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교세포의 활성이 고위험군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조현병 환자에서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는 염증이 조현병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멋진 영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염증에 의한 과도한 소교세포의 활성이 시냅스 신경망을 해체하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지는 조현병의 위험 유전자 발견으로 구체화됩니다. 조현병은 복합 유전 요인의 기인한 정신질환입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수백 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 즉 SNP 변이가 관여합니다. 이번 기회에 SNP 분석의 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반수 유전체 30억 염기 서열 중에서 평균 수백 염기마다 한 개 정도로 개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 SNP 때문에 개개인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비롯하여 약에 대한 반응과 체질 등의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전체의 SNP를 분석해보면 조현병 위험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를 GWAS 분석이라 합니다. 핵심은 분석 샘플 수를 늘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전자 목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별, 나이, 생활사, 인종 등을 망라한 수십만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2000년 초반에 진행된 GWAS 연구는 도무지 조현병과 관련성을 짐작할 수 없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유전자 위치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영역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염색체 6번 MHC라고 알려진 영역인데 여기에는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부분은 면역 활성화나 방어를 관장합니다. 정신활동과 면역, 참 흥미롭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대형 GWAS 결과도 MHC 포함 다수의 면역 관련 유전자 영역이 조현병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현병 위험 유전자를 찾아내려는 과학자들의 집념은 계속되어 2016년 브로드 연구소 연구팀은 그토록 찾고 있던 조현병 위험 유전자 하나를 찾았다고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MHC 영역에 있는 유전자 중 보체계의 구성원인 C4 유전자였습니다. 보체계는 외래 물질이나 세포의 표지 매김을 시작으로 하여 거기에 C4 포함 여러 단백질들이 들러붙어 표적을 파괴합니다. C4 유전자에는 쇼트폼과 롱폼이 있으며 각기 A형과 B형을 가집니다. 한 개인은 A형을 6개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다른 조합의 C4 유전자를 가집니다. 브로드 연구소 연구자들은 특정 조합을 많이 가진 개인은 조현병에 취약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A형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뇌에 더 많은 C4 단백질을 만들고 더 높은 C4 활성은 뉴런 사이의 시냅스를 정상보다 더 많이 끊어버려 제대로 발달된 신경망을 가지지 못하게 함을 증명합니다. 연구 결과는 그간 난공불락이었던 복합 정신질환의 위험 유전자를 확실하게 찾아낸 최초의 성공 사례로 간주됩니다. 브로드 연구소는 조현병 위험 유전자 헌팅을 계속하여 2022년 조현병 희귀변이 유전자 10개를 찾아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조현병 환자 24,000명과 건강한 대조군 97,0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유전체를 비교하는 대신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로 조현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망가진 유전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돌연변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조현병 위험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인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변이 유전자 중 GRIN2A와 GRIA3는 글루탐산 수용체 부품으로 조현병 발병 기작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글루탐산 수용체는 시냅스에서 다양한 신호를 수용하는 안테나인데 이들 돌연변이 때문에 조현병 환자의 글루탐산 신경계는 과흥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GRIA3는 사춘기 뇌에서 가장 활동적인데 조현병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 공동 부설 브로드 연구소는 조현병 위험 유전자 헌팅의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연구소는 영국 MRC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2022년 희귀 유전자 발표와 동시에 GWAS를 광범위로 확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략은 일반인 대조군을 무려 24만 3,600명까지 확장하여 7만 6,700명의 조현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SNP 변이 헌팅의 명중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연구팀은 120개의 유전자에서 287개의 SNP 변이를 확인했고, 이들 대부분은 뉴런 활성화와 시냅스 제어에 관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하게도 앞서 다룬 희귀 변이 유전자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날로 향상되는 유전자 헌팅 기술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연구진은 우리 인류가 조현병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헌팅을 계속할 거라고 다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러한 조현병 위험 유전자가 인류 집단에 보존되는 진화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